중요 정보입니다. 소상공인 대출이 있으신 분들 무조건 꼭 보셔야 됩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 상환 연장 지원을 발표했는데요. 이 제도가 소상공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상공인 대출 상환 연장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부가요, 못 갚는 대출에 대해서 무분별한 추심을 지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 종합해서 공문을 보면서 10분 안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공문 들어갑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했는데요.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시효 연장 중단으로 재개발편 마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좀 종합해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현장에서 효과 입증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정부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이게 소상공인 분들에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자, 7월 30일부터 2차 추경 사업으로 진행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 상환 특례 지원 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로 조사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7월 30일에 나온 제도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정책자금 상환 연장이 있고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 상환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거 참 잘 나왔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가 이 정책자금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2차 추경 안에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지원 대상 가보겠습니다. 성실 상환 또는 30일 이내 연체, 경영애로 소상공인. 이게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자고요. 자녀 상환 기간 플러스 7년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월 내야 되는 것도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금리는요, 성실 상환하신 분들은 0.2%포인트 이제 가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환 연장이다 보니까 갈아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금리가 가산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이거예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 상환 특례. 그러니까 아까는 코로나19 피해라는 말이 없었죠. 이번에는 코로나19 피해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5년 6월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선실상환, 30일 이내 연체, 경영애로 소상공인. 여기에 이제 계신 분들인데 7년 더 늘어나고요. 좋은 점은 금리가 1%포인트 감면된다는 거예요. 세수를 써서 금리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이게 참 매력적인 거죠.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제도입니다. 자, 요 두 내용은요, 제가 이미 나오자마자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자, 민원 판리 먼저 가셔야 됩니다. 민원 판리로 가보셔야 돼요. 자, 민원 판리 어떻게 가나요? 네이버에서 이렇게 민원 판리, 모바일에서 치셔도 나옵니다. 그럼 민원 판리 지원금 정보 이렇게 나오죠? 자, 민원 판리를 클릭해서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모바일에서 더 훨씬 잘 보여요. 이렇게 나오고요.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면 대출 상환 지원 정보라고 있습니다. 대출 상환 지원 정보. 금방 이제는 공문에 나오는 내용이 요 내용이죠. 근데 요게 실제 시행을 하고 되게 만족도가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그 다음날 이제 대리대출도, 요거 나왔죠. 대리대출도 이제 분할상환 공문이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2025년도 1시에요, 1시. 올해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2차 추경에. 그래서 1시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요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못 보신 분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민원 판리 가셔서 여러분 여러분의 지원 정보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못 본 영상 꼭 체크를 매일매일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아마 가장 논란이 될 것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 두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회수 불가한 특수채권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으로 재개발판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 공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 그간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으로 장기 연체자가 양상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기 연체 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특수 채권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지양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일단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있어요. 이제는 대출을 하신 분이 더 이상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갚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못 갚아. 그러면 이제는 특수 채권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 시효를요. 그러니까 갚으라 이런 거죠. 이 갚을 수 있는 그 기간을 무분별하게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연장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민간으로 가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채권 같은 게 5년인데 또 긴 거 같은 경우는 10년인데요. 만약에 해서 10년이라 가볼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소송을 겁니다. 그럼 다시 10년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다시 5년이 늘어난다든지. 왜냐하면 이제는 소멸시효가 되니까. 소멸시효가 되면은 시효가 이제 소멸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거는 손각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금융업계는 뭐 소송을 건다든지 아니면 전화 걸어서 갚을 거냐? 그럼 조금이라도 갚아라. 그럼 이제 조금이라도 갚으면 다시 또 늘어나거든요. 기간이. 그래서 이제는 무분별하게 시효 연장 관행이 있었다. 어차피 못 갚는데, 억같이 못 갚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기 연체자가 양산됐다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한다. 그런데 무조건 사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돼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채권은요, 한마디로 이제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안 갚아도 되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각 절차를 받게 되거든요. 소각이 뭡니까? 없애는 겁니다. 없애는 거. 여기까지는 없애진 않아요. 우리가 여기 소멸시효 연장을 뭐 지향하겠다, 여기까지는 소각되는 건 아닙니다. 소각되는 건 아니에요. 내 빚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까지 단계까지 가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까지 가면 이게 소각 절차를 밟거든요. 이건 완전 탕감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채무자가 출신 부담에서 벗어나거든요. 제도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멸시효가 될 수 있도록, 소멸시효가 이제는 될 수 있도록, 완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무분별하게 시효 연장을 지향한다, 그런 뜻입니다. 빚 갚아라. 관행적으로 막 소송 걸고 어차피 못 갚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는 여기에 써져 있다시피 어차피 이제는 못 갚잖아요. 못 갚다 보니까 계속 연체자만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사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제도학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탕감해줘서 제도학을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 제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여기도 나오지만 면밀하게 심사를 해야 된다. 정말로 꼭 이러한 분들이 있으면 정말 꼼꼼하게 봐서, 변호사, 금융종사자, 이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꼼꼼하게 봐서 정말로 이런 탕감해 줄 수 있는, 소각 처리될 수 있는 분들을 잘 구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부가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발판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제는 밝힌 상태입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네, 요즘에 이제 정부가 뭐 상생이라다고 해서 뭐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저는 좀 바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신 분들과, 또한 성실하게 지금도 열심히 또 땀방울 흘리면서 노력하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어려우신 분들 도와줘야죠. 굉장히 사회적 약자이신 분들 도와줘야 되는데, 때로는 저도 여러 만나봤습니다. 본인이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좀 있으신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책을 하다 보면은 사실 어쩔 수 없기, 그냥 다수를 위해서 이런 극소수의 그런 도덕적 해이를 있으신 분들까지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텐데, 그렇다 그러면 이 성실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같이 나아줘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제가 봐도 없어요. 성실하게 뭔가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물론 정부가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뭐 대출 상환 연장 이런 것도 발표를 하고 있지만, 아까 나왔던 게 그 대표적이죠. 성실 상환하신 분들에 대한 이 상환 연장하는 부분, 이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지만, 그거는 사실상 너무 간접적인 지원이고, 직접적으로 정말 이런 거죠. 딱
성실상환하신 분들 이자 지원한다. 딱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명확해. 연체 안 하신 분들만 딱 모아서 이자 낮춰준다. 뭐 이런 거 좋잖아요. 그죠? 충분히 저는 금융업계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을 봅니다. 왜? 막대한 수익을 누렸기 때문에. 성실상환하신 분들은 한 번도 빼짐없이 이자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금리의 이자를 계속적으로 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즘에 소상공인이 어려우니까 도와줄 땐 도와줘야죠. 그게 상생이죠. 진정한 그게 상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공정에 맞는 그런 제도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뭐 개인적으로 좀 바라해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 어떠십니까? 저도 항상 이게 공문 볼 때마다 오늘도 나왔지만은 이렇게 못 갚는 분들, 이런 분들 너무 중심으로 이제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도덕적 해이 문제는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의 생각 좀 남겨주시고요. 항상 여의도 정보맨은요, 여러분의 정보 드리고 그 다음에 건설적인 대안을 우리가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공론장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색으로 이렇게 뭐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어떤 분의 의견 달리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구나. 너무 극단적으로 한 곳에만 쏠려서 건설적인 대안까지도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나와 다른 생각, 또 나와 다른 사고의 영역을 가지신 분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다양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나와 똑같은 생각이 있으면 사회가 발전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뭐 이렇게 뭐라 할 이유도 없고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건설적인 대안은 언제든지 우리는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노파심을 말씀드려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노파심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너무 요즘에 이게 정책을 얘기하다 보면은 뭐 요즘 정치가 너무 극단적으로 흘러갔고, 그래서 막 내 편 아니면 네 편 쪽으로 막 완전히 막 그래갖고요. 저도 걱정스러워요. 요즘에 너무 걱정스러워서. 그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여기 정말로 여정 채널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